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땅. 얼음의 대륙 극지. 인간의 모험심은 금단의 땅에 길을 내었다. 그 선두에 선 것은 바로 쇠빙선. 북극의 얼음도 쇠빙선이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 얼음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극지의 개척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쇠빙선이 만들어졌다. 닻을 올린 대한민국의 첫 쇠빙선 아라운호. 그가 가는 길 뒤에 그 어떤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인가. 쇠빙선은 어떻게 그 거대한 극지의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북극 항해에 나선 캐나다의 쇠빙선 루이스호에 동승하기로 했다. 1969년에 건조된 루이스호는 이미 30년간 북극 바다를 누빈 경험이 많은 쇠빙선이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가장 먼저 북극곰 모자가 이곳이 북극임을 알렸다. 혹한의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 끝의 땅. 쇠빙선 루이스호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바다를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옆에선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순식간에 조각나고 있었다. 평균 두께 50cm의 두꺼운 얼음들이다. 루이스호가 지나온 길을 따라 시원스럽게 물길이 열린다. 이 뒤를 따르면 어떤 배라도 북극을 항해할 수 있게 된다. 쇠빙선이 길을 개척해내는 비밀을 풀기 위해선 배의 여러 부위 중 가장 먼저 얼음과 닿는 뱃머리에 주목해야 한다. 쇠빙선은 뱃머리로 부딪혀가며 얼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얼음 위로 뱃머리를 올린 뒤 육중한 배의 무게로 내리누르면서 얼음을 깬다. 배가 얼음 위로 잘 올라탈 수 있도록 뱃머리는 매끈한 경사를 이루는데 밑바닥 부분만은 다르다. 경사가 이어지다가 끝에서 수직으로 각도가 바뀐다. 이것은 쇠빙선이 얼음으로 돌진할 때 힘이 남아 배 전체가 얼음 위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을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처음 얼음에 잘 올라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밀어주는 추진력이 약하다면 얼음을 깨며 지속적으로 항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엔진에서 찾을 수 있다. 쇠빙선은 얼음이라는 큰 저항을 받으며 운항하기 때문에 보통 저속으로 항해한다. 바꿔 말하면 저속으로 운항을 해도 얼음을 깰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쇠빙선은 일반 선박에 비해 고출력의 엔진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It's a diesel-electric propulsion plant. There's 5 main engines that drive 5 alternating current alternators. They produce electricity at 6,600 volts. That alternating current is switched to direct current that supplies 3 propulsion motors that turn the 3 propellers. The engines are approximately 5,800 kilowatts in power, which is about 7,500 horsepower. And again, there's 5 engines, 5 main engines. There's 3 auxiliary engines that produce electricity for the ship's hotel services, the lights and this sort of thing. 험난한 얼음바다를 개척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극지를 보다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다. 쇠빙선엔 세계 각국의 극지 연구자들이 동승하고 난다. 극점에 최대한 접근에 정박한 뒤 연구자들은 얼음 땅 위에 내려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맞춰 조사를 진행해 나간다. We're standing on ice that's over 8 meters thick right now. It's actually a ridge that we're standing on. 8 meters? It's 8 meters. Underneath us are big blocks of ice that have formed into a ridge. 여러 해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북극의 얼음은 매우 단단하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이 연구진들의 관심사는 바로 얼음이다.
혹 곰이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 만약의 경우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극지의 얼음은 시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단지 한 해 겨울 동안에 언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거치며 점점 단단해진 시간의 깊이가 얼음에 새겨져 있다. 때문에 얼음 결정의 모양도 대륙의 얼음과는 차이가 난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극지의 얼음 상태를 살피고 그 변화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이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수영장처럼 기다랗게 설치된 수조엔 한가득 물이 차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이 얼어 있다. 꼬박 하루가 걸려 3cm 두께로 얼음을 얼려놓은 상태라고 한다. 일본 북부의 오츠크해와 같은 환경을 가정해 만들었다는 얼음. 일반적으로 냉장고에서 얼려지는 얼음과 달리 바다 얼음 특유의 강도와 탄성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얼음 상태가 알맞다고 판명되자 한가운데 기다란 공간을 만든다. 바로 모형 쇠빙선이 들어설 자리다. 바다 얼음을 재현한 얼음 수조에 실제 쇠빙선을 20분의 1로 축소한 모형 쇠빙선을 항해시켜 앞으로 만들어질 쇠빙선의 기능을 모의 테스트하는 것이다.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모형 쇠빙선이 얼음을 깨고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설계의 안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모형 배에 장착시킨 각종 장비로 배의 기능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 향후 건조될 실제 쇠빙선의 문제를 보완하기도 한다. 모형 쇠빙선의 항해를 꼼꼼히 연구할수록 실제 쇠빙선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번 실험에선 깨진 얼음이 다시 배에 들러붙지 않고 추진기에 의해 좌우로 잘 퍼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뱃머리 경사도의 타당성도 중요한 점검 포인트였다. 얼핏 단순한 경사 구조로 보이지만 경사도 1도의 차이도 쇠빙 능력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쇠빙선은 얼음을 내리눌러서 깨기 때문에 얼음 위에 잘 올라타려면 얼음판과의 경사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보통 쇠빙선의 뱃머리와 얼음판이 이루는 각은 일반 선박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대비를 했다고 해도 영하 3, 40도를 오가는 혹독한 추위와 두꺼운 얼음의 위협은 매우 강력하다. 항해가 끝난 쇠빙선의 몸엔 수많은 영광의 상처가 남는다. 주기적으로 전체 도색을 하고 추진기도 완전히 교체한다. 수리 주기는 일반 선박에 비해 훨씬 짧다. 오랜 역사를 지닌 캐나다 루이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중년의 나이. 극지의 험한 환경을 이겨내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만큼 배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